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계절기에 맞게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상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대 현재 기온이 4도로 어제와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아서요. 때이른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2도를 밑돌면서 서늘하겠고요. 또 주말이 내일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가을 추위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제와는 달리 공기는 깨끗합니다. 좀 정말 깔끔한 그런 또 가을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8일에 공식 일정을 마친 2020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올해 또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 또 문학의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원내에서 처음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홍천과 춘천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25명이 독감 예방접종 이후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고 도내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이상 반응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데다 또 기저질환 등을 앓은 것으로 확인돼 독감 예방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수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9월 강원 지역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억 9,057만 달러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 수출 전선의 회복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원지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 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한 필지에 대해서 분양 공고를 어제 냈습니다. 이 땅은 27,000여 제곱미터 584세대 규모로 지난해 공급된 A1 블록에 이어서 1년여 만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 용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올해 8번째인데요.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이 축제로 전환되었었죠. 하지만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박람회 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I 박람회 추진단의 최기철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지난 18일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이 무역투자박람회 뭐 사실 이제 부스가 설치돼 있고 또 여기에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물건도 보고 시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성과를 올린다. 우리가 좀 이게 일반적인 무역투자박람회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네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형식이 갖춰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박람회가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 관련 축제였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바이어나 관람객들이 못 오시는 상황, 그다음에 원주 시민 개체지 지역의 주민들의 그 안전, 그다음에 이제 박람회 기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을 이제 접고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한 300여 개 부스를 온라인 공간에다가 이제 입점을 시켜서 예. 그 부스마다는 이제 쇼핑몰을 전부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관람을 이제 3D로 이제 관람을 하실 수 있고 네. 필요한 물건은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로 바로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어가 못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 온라인으로 전부 저희가 한 2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네. 도내 기업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서 수수 상담해가지고 계약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최초 아닙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또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은 많았고 새로 아무래도 전국 최초로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노하우도 없고 이제 컨설팅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도출을 시켜서 예. 좀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들은 뭐 어떤 것들이 또 함께 준비가 되었었습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역 투자 박람회가 이제 수출과 내수 판매인데 네. 바이어 초청을 해서 그 수출 상담하고 계약이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제 전문 쇼핑몰의 구매 담당자 MD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도내 기업하고 매칭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왕홍 중국에 이제 활동하는 이제 왕홍들을 저희가 16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현지에서 프로모션을 돌려서 화장품을 이제 실시간으로 판매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저 먼저 질문 드릴게. 네. 왕홍이요? 네. 왕홍이라는 게 왕홍이라고 뭡니까? 이제, 예. 중국에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를 통칭하는 호칭인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좀 유튜버, 예, 좀 뭐 그렇습니다. 100만 뭐 가입자, 팔로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또 왕홍이라는 그 직업이 따로 있군요. 그걸 통칭해서 이제 왕홍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예,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또 여기 초청되어서요. 네.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제 온 겁니까?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이제 초청이 된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왕홍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팔로워가 이제 50만에서 100만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16명을 그 박람회장으로 불러서 예. 중국을 향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돌리는데 예. 왕홍 프로모션이 중국에서 그 채널 시청자가 한 1,320만 명. 예. 그 정도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조회를 하고 뭐 이래서 판매액도 한 7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요. 예. 네네네. 그 왕홍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그 유튜버 그 팔로워들은 물건을 계속 구입하고 지금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300여 개 부스에 이제 그 각 업체들이 입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화장품도 말씀하셨고요. 네. 뭐 어떤 품목들이 또 여기에 또 부스를 이제 채웠습니까? 네, 그 강원도에 이제 박람회를 매년 하다 보면 이제 도내 제품, 도내 기업 이제 많은 게 한 60% 정도가 식품입니다. 식품 중에서 이제 뭐 젓갈도 있고 뭐 청정식품, 인삼, 홍삼 제품,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의료기기 그런 분들 그다음 바이오 제품 다양하게 있는데 예. 주종을 이루는 게 이제 식품군이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지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원도에 화장품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화장품 업체가 상당히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춘천에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연계된 화장품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춘천만에 이제 뭐 운집돼 있는 건 아니고 도내 전체에 화장품 업체가 브랜드 가치를 가진 화장품 업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시 그 무역 투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 또 수출 상담과 또 수출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게 정말 실적을 또 성과를 또 평가하는 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왕홍이 이제 한 1,329만 명이 이제 조회를 했고, 네. 그 4일 동안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정식적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한 500명 빠지는 400만 명, 그러니까 399만 명 정도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박람회를 찾아주셨고, 예.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약 한 14억이 이제 온라인 매출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왕홍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약 7억 정도가 발생됐고요. 예. 사실은 그 걱정 반 기대 반이 사실이었는데 총괄 이제 수출 계약 추진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이어들하고 온라인으로 계약 맺은 게 2,949억 원이니까 약 3천억 원 정도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흘 동안 3천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한데요? 네. 이게 그 작년 또 예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수출 계약액이 작년에 이제 그 4,125억 했습니다. 야, 조금이 아니라 좀 상당수 이제 감소가 되긴 됐군요. 네, 이게 약 1,00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제 예. 이것은 그 작년에 원조 댄싱 공연장에서 했던 것은 이제 바이어분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이제 1대1 이제 얼굴을 대면하면서 상담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체감도가 좀 올라가고 그렇죠. 예.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제품들을 바이어들한테 전부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제 네. 수출 계약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바라보고 대면을 해서 이제 수출 상담을 하는 거와 예. 그 차액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결국은 좀 오프라인으로 원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박람회 어떤 전형입니다만은 올해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개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뭐 좀 감소를 한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좀 이걸 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앞으로 박람회를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단에서는 이제 그 어차피 플랫폼이 이제 이참에 구축된 이상 네. 이 플랫폼은 이제 가상 공간에 뭐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서버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박람회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 오프라인은 이 경제 유발 효과, 이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나 바이어 분들이나 이제 전국에서 몰려오는 이제 관광객들, 예. 그분들을 통한 개최 지역에 이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을 하고, 온라인 박람회는 그 1년 내내 지금도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예. 1년 내내 박람회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년에도 오프라인은 하면서 온라인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최해서 예. 경제 유발 효과도 노리고 그 온라인을 통한 그 내수 판매, 온라인 판매도 같이 일으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을 활용해서 뭐 1년 내내 박람회를 운영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 상승 운영한다는 것인데 네. 이게 좀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네.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무역 투자 박람회가 곧 경제를 일으키고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박람회인데 예. 이참에 이제 저희가 수출 상담을 꼭 박람회 기간 동안만 해야 되느냐. 아하.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이제 올망졸망한 그 수출 상담회나 MD 상담회나 뭐 어떤 각종 저 프로모션을 1년 내내 소규모로 계속 돌리다가 네. 박람회가 개최되는 그 시기에 좀 판을 키워서 하자. 네. 1년 내내 이제 대형 쇼핑몰로 이제 구축해서 1년 내내 이제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저희 이제 1년 내내 박람회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원래 보통 몇 월 정도에 GTI 박람회가 열립니까? 보통 10월 중에 예. 매년 열려왔죠. 원래 이번 달이요. 네. 올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주 참 아쉽습니다. 매년 가을 정말 그 전국 국제걷기 축제도 있고요, 한지문화제도 있고, 댄싱 카니발도 있고, 이 역시 GTI 박람회도 작년부터 네. 원주에서 정말 이렇게 그 새롭게 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취소됐어요.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19 다 싹 정리가 되고요. 네. 이런 그 행사들 정말 가을에 함께 우리 또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성과 좀 눈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군요. 네네. 뭐 모든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만 일어날 수 있다면 네. 행정에서는 뭐 그것을 뭐 어떤 예산이나 뭐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뭐 그거를 예산이나 행정력을 쓰는 것을 꼭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희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네.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런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GTI가 이제 한중 넘은 그 동북아 지역에 이제 평화 번영 뭐 이런 목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초청을 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서 북한 기업도 초청을 해서 네. 진정한 동북아 지역의 이제 평화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박람회가 되자 예. 이런 그 구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까지 온라인 그 박람회 잘 운영하시고요. 정말 네. 내년 이맘때는 좀 국제적인 축제 준비할 수 있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TI 박람회 추진단의 최기철 단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5월이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용 건수가 170만 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만 건 정도의 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용자 이렇게 급증하면서요. 또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데 또 의회 차원에서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방지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또 목소리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9일이죠. 원주시의회에서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방지 대책 보완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군요. 네, 원주시는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킥보드 공유회사와 협력해서 원주시 흥원면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120대를 배치했습니다. 만 1년 만에 전동 킥보드 누적 이용 건수는 17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공유 킥보드 장점으로는 크기가 작아 간편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도난 위험이 없습니다. 또 저렴한 이용요금에 QR코드를 이용해서 간편한 반납과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동 킥보드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에는 225건, 지난해에는 44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인 탑승을 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에 불쑥 나타나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사고 방지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고 원주시의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자료가 우선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최미옥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약 90% 이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용 이동장치가 인도로 주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는 전동 킥보드 제한 속도 풀기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하기 같은 탈법적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 따라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한 4가지 정도를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한 이용자들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잠재적 이용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기본 교통 수칙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과 도로의 정비 실시, 도심의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및 자전거 도로 신설 등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및 PM 관련 보험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원주시 시민 안전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네. 저는 12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이 개정안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오른쪽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됐으며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이면 모두 이용 가능한데요.
또 헬멧을 쓰지 않아서 내는 범칙금이나 단속과 관련해서도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과속해도 처벌할 근거법이 없어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 듣겠습니다. 킥보드는 전용도로도 없고 지상에서 얼마 정도 높이가 있어야 장애물이든 뭐 도로가 좋지 않아도 바퀴가 지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뿌리든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한 데서 걸리면 그거를 넘나들지 못하는 바퀴 크기가 있기 때문에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던가, 도로에 사용하려면 차동 장치가 있던 전조등이 있던 뭔가 시설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쑥 지나가니까 운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 안 받치겠어요? 하물며 자전거는 속도가 적잖아요. 킥보드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 자전거처럼 천천히 속도가 나던 어떤 기준이 있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기계가 진화되면서 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다치면 받은 사람도 억울하다고 할 테고 받은 사람도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 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다음 달 중에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동 킥보드가 가해 차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뒤 보험사는 피의자인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의 의무보험도 시행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무보험 신설을 논의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빠른 시일 내 보완돼야겠습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문화계가 다시 기지개를 조금씩 펴고 있는데 먼저 원주에서 세계 고파나 문화제가 열리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내일부터 고파나 문화제를 엽니다.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 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티베트 고파나 전시, 파나로 부는 티베트 탕카 예술전의 일환인데요. 한선학 관장이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수집한 티베트 불화 200여 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은 한 달 간격으로 부처님 일대기, 또 나한 조사 이야기, 탄트라 타르초 이야기 등으로 나눠서 전시가 되는데요. 예. 한국의 불화는 이 법당 벽에 거는 탱화가 불교 회화의 주류지만 유목 생활을 하는 티베트 몽골 등에서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나 탕화가 유행해 왔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티베트인이 가지고 다니며 머무는 곳마다 걸어놓는 일종의 부적 기도 깃발인 타르초를 만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 자, 내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열리는 또 티베트 고파나 전시 파나로 보는 티베트 탕가 예술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죠. 원주문화원이 관동무 복원 발표를 여는군요. 네, 원주문화원이 25일 오전 11시 강원 가명 선화당 앞 특설 무대에서 관동무 복원 발표회를 엽니다. 이 관동무는 17세기 원주 교방에서 추어진 춤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을 주제로 하는 건데요. 조선 선조 때 문신이던 정철이 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금강산 일대와 관동 팔경, 또 동해안을 유람하고 마지막에는 신선과 논인, 풍류를 노래한 가사입니다. 이 헌종 무신년에 헌종의 할머니 순원왕후의 환갑잔치에서 선보일 정도로 매우 유명한 춤이었고, 강원도 춤으로는 처음으로 궁중에서 연위됐고 전국으로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원주문화원은 관동무를 학술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하고자 2017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고 또 음원과 무보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관동물을 복원해 그 문화적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자, 10월 23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지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동림,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